영화 블라인드는 동화 같은, 현실에서는 없을 것만 같은 한 외딴 곳에 있는 저택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크지만 아주 낡은 이 저택에는 젊고 잘생긴 청년 루벤과 그의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죠. 후천적으로 장님이 된 루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데요. 어머니는 루벤을 위해 책을 대신 읽어줄 사람을 고용하지만 루벤의 포악한 행동 때문에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그만두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가 다시 새롭게 고용한 사람은 마리라는 중년의 여성인데요. 그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아 얼굴과 몸에 흉터가 많고 또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루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어주는 그녀에게 물건을 던지고 또 침을 뱉으며 반항하는데요. 그런데 마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루벤을 거칠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를 무시하면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루벤은 그녀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갑니다. 마리는 매일 찾아와서 첫날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루벤을 대하며 책을 읽어주는데요. 지금껏 왔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피하지 않는 마리를 보면서 루벤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루벤은 마리에게 점점 끌리게 되고 그녀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데요. Hoe zie jij eruit? Heb je donker of licht haar?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마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빨간색이며 초록 눈동자를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루벤은 그녀가 20대의 아주 아름다운 처녀일 거라 상상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는데요. 마리 역시 루벤을 좋아했지만 자존감이 낮았던 그녀는 자신의 상처난 피부를 만지려던 그를 뿌리치고 저택을 떠나버리고 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루벤 어머니의 부탁으로 다시 돌아온 마리는 그와 좀 거리를 두며 행동하는데요. Wil je niet weten waar ik was? Jij wordt niet graag aangeraakt. 하지만 그녀를 향한 루벤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르며 급기야 마리를 자신의 저택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이를 허락받아 24시간 함께 생활하게 된 두 사람은 더욱 사랑의 감정이 불타오르고 루벤은 자고 있는 마리의 방에 찾아가 그녀와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루벤에게 있어서 마리의 흉터난 몸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점차 둘의 깊어진 관계를 눈치챈 루벤의 어머니는 근심이 쌓이고 마리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이들의 사랑은 더욱 끈끈해지며 더 대담해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루벤의 주치의인 빅터가 찾아와 수술을 통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루벤은 아주 기뻐하지만 반대로 마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루벤에게 있어서 그녀는 빨간 머리에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21살의 아리따운 여성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요. 마리는 루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에 아주 두려워합니다. 결국 루벤이 눈수술을 하는 날, 마리는 한 장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남기고 홀연히 떠나버리는데요. 수술 도중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루벤은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되죠. 한편 마리는 루벤의 수술 결과를 알고자 몰래 의사 빅터를 찾아가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의사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루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로써 마리는 체념하며 이들 앞에서 사라지게 되죠. 한편 루벤의 눈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를 돌봐주던 어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곧 생의 마지막임을 직감한 어머니는 몰래 의사를 불러 마리가 남기고 간 편지를 건네주는데요. 그녀는 적절한 때가 오면 루벤에게 보여주라고 부탁하며 숨을 거두죠.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된 루벤은 눈이 보이는 기쁨도 잠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루벤이 마리와의 추억만을 그리워하며 방황하자 의사 빅터는 안타까워하며 마리를 찾아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술집 마담이었고 그녀는 루벤을 홍등가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몸파는 여성들은 책을 읽어주는 마리 흉내를 내며 자신이 마리라고 어필하지만
루벤은 조금도 마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를 찾을 수 없어 절망에 빠진 루벤은 결국 저택을 나와 길고 긴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루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택에서 마리와의 기억이 떠오른 루벤은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과거 그녀가 읽어줬던 책 눈의 여왕을 찾아보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서관에 마리가 사서로 일하고 있었죠. 멀리서 책을 찾는 루벤의 모습을 본 마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를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던 마리에게 루벤이 말을 걸어옵니다. Excuseert u mij. De boeken van Andersen, waar vind ik die? Dank u. Mag ik u wat vragen? Zou het echt eens moeten lezen? Zou je zo vriendelijk kunnen zijn om iets voor te lezen? Hij zat helemaal stil. Stijf en koud in de kille lege zaal. Ze herkende hem meteen en vloog hem om de hals. Zijn ijshart ontdooide. Ze kuste. Ze kuste zijn oog. Kom mee naar huis. Je vond mij mooi. Kom mee naar huis. Kijk naar me. Kijk naar me. Wat zie je? Wat zie je nu? Marie. Nee. Niet waar. Niet meer. Jij bent ook weggegaan. Jij kreeg ogen. Kom terug. Je hoort bij mij. Vind je mij mooi? Ja. Echt niet. Ik hoor bij jou. Waarom wil je me niet geloven? Ik geloof niet in sprookjes. 루벤은 상상과 달랐던 마리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를 뿌리치며 떠나갑니다. 루벤은 그녀를 놓치자 괴로움에 빠지고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의사 빅터는 결국 루벤에게 마리가 남기고 간 편지를 건네주죠. 그 편지에는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손끝으로 만진 귓가에 남은 자신과의 기억이기를 바란다는 마리의 진심이 쓰여져 있었죠. 루벤은 어머니가 마리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릴까봐 자신과 마리를 떼어놓으려 했다는 걸 알고 허탈해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뾰족한 고드름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서 다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영화는 시력을 잃은 루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마리를 상상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 블라인드. 여러분도 그 깊은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올게요.